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수요일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은 좀 기대했던 것은 전일장의 미국 증시에서 일부 반도체 종목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도 외국인은 순매도 포지션으로 우리 시장 대응에 나서면서 오늘도 외국인 2조 원 넘는 물량 출혈됐고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담아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미국 선물 나스닥 지수는요, 0.8%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또 인텔과 마이크론이 각각 4에서 6%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서 반도체가 한 차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는 어떤 변화가 불어올까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노조 간의 이 협상안이 최대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승률 상위 한번 볼 건데요. 상승률 상위 코스피에서는 사마콘덴서와 삼성전기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도 모의 포트에 사마콘덴서 담았었는데 미리 판 게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 강한 장에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리콘 캐패시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9% 슈팅 나왔고요. 사마콘덴서도 MLCC 매출 증가라는 모멘텀 갖고 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종목 오늘 강했고 또 엔진과 HD 현대중공업 이제는 그냥 조선업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선박으로서의 새로운 모멘텀과 재료를 가져가면서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지금 시장과 좀 정반대로 흘러가는 종목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도 저희 오늘 기회가 되면 알아보면 좋겠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반도체 소보장 종목 그리고 전력설비 일부 종목들이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60일선 디드면서 일어나는 종목들이 꽤나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재룡전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송필호 의원님의 관심 종목이었죠. 환스바이오메드 하루 만에 8% 급등세 이어갔고요. TSE, STI 같은 반도체 종목들 자리 잡았습니다. 제 포트는요, 오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일단 포트의 총 수익률 현재 5%로 만들긴 했는데 지금 실현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손절 많이 했고요. 손절한 종목들이 뭐냐면 TCC 스틸 그리고 덕양에너젠 일부 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생명 오늘 매수했는데 종가 베팅하면서 이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8% 빠지고 있길래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담아보자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샀고요. 현대오토에버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버텨주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애프터마켓에서 계속 상승세를 올려가더니 7시 59분에 오늘의 일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현대오토에버가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렇게 애프터에서 2%나 추가 상승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 좀 다시 주목도 높아지는지 반발 매수 심리로 다시 올라오는지 좀 기대를 가져볼게요. 내일장이 어떻게 되는지 가져보고 현대모비스도 계속 현대차 그룹주의 뭐 최고 종목이 될 거다 이런 증권가의 리포트도 있었어서 지켜볼게요. 이렇게 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있는데요. 이번 주도 잘 헤쳐나가 봐야겠죠. 자, 오늘 수행스 시선, 저의 시선은 변동성을 활용한 매수입니다. 앞서서 그 애프터 상승률 상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반대급부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나 있거든요.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 어쩌면 이 시장을 해지를 좀 잘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출발합니다.
자, 주 중반 시성강탈 출발합니다. 오늘장도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장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 시장 웃는 얼굴을 가지게 될지 김진만 서재용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관심 갖고 있는 섹터부터 질문 드려볼 텐데요. 김진만 위원님은 에너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종목들 뭐 올해 너무 핫했습니다. 전력 설비도 좋았고 신재생도 좋았고 ESS도 좋았고 오늘 뭐 이번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 고점 대비 조정받은 종목들이 또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지금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면 에너지 안에서 특히 어떤 쪽을 봐야 돼요? 네, 뭐 그 안에 에너지 안에 뭐 변압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연료 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엔진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부 틀을 뜯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락이 깊은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10% 그 전후로의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별 중소형주들은 30% 이상의 강한 조정을 몇 거래일 만에 이제 좀 맞이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신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쪽이나 반도체 쪽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회에 비중을 늘린다든지 혹은 이제 비중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을 저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실을 이제 내 포트폴리오 안에 주인공이 될 만한 종목과 섹터를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에너지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굉장히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좀 완공이 지연이 되고 그 지연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 쪽에서 나오고 있는 딜레이가 될 것이다라고는 시장의 논리가 우선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는 또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또 이제 이란 쪽 이야기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또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악재들이 다시 한번 나왔던 거는 보통 한 2주 정도 전후로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에너지 섹터를 계속적으로 잡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 데이터 센터 완공 사이클을 앞두고 있어서 실제로 전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블룸에너지 향 이야기 종목들을 코멘트 드렸던 것도 당장 전력이 급한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원이 연료 전지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으로는 연료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결국에는 근처에 데이터 센터 근처에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직류 공급을 하는 그런 사이클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관련주 여러 가지 그 안에 세부 섹터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때다. 지금 내가 현금을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계좌 안에 주인공이 될 만한 섹터로 에너지 쪽을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FC, 그러니까 연료 전지 쪽이 단기적으로 주목도가 높을 수 있어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그 전력 설비 쪽, 변압기 쪽을 좋게 말씀 주신 거 맞아요? 네, 변압기도 되고요. 전체로 그냥 발전소 내 밸류체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발전소가 네.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화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화력 발전소 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네. 시그널을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탑픽 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김진만 의원님의 답변 들었습니다. 서재용 의원님은 오늘 편의점을 들고 와 주셨어요. 편의점은 내수주잖아요. 네네. 내수에서 이제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편의점이 올라가는 건데 이쪽을 특히 눈여겨보는 이유가 최근에 뭐 주연금 때문에 소비 촉진이 되면서 편의점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매출 성장에 포커스를 두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유통 쪽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호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지금 이런 편의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소비가 안 좋은 것 같았지만 지금 뭐 호텔, 백화점 이런 쪽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편의점 쪽도 계속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개선되고 있다. 예전에 경쟁이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좀 안 좋은 수익이 좋지 않은 점포들을 폐점을 하고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18일부터 이제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CU도 그렇고 CU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 점포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이런 쪽으로 차별화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편의점만의 각자 브랜드만의 특색적인 부분 이런 걸 살리면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 이런 쪽에서도 일단은 추가적인 또 매출이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이제 다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의점 쪽 지금 소비 증가로 인해서 유통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편의점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있는지 저희 그 종목도 조금 이따가 챙겨볼게요. 자, 시선 강탈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니까 제가 지금 실현 손익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거든요. 이거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테마주로 눈을 돌려야 되나 싶습니다. 최근에 한타부터 에볼라까지 좀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 쪽, 백신 시약 쪽 정말 단계적으로 볼만한지 김진만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워요? 네. 이걸 매매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단기간으로 손실 보더라도 그냥 이제 기술주 내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이제 확진자 수는 늘어났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생깁니다. 즉 어느 시점부터는 괴리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괴리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거는 우연치 않게 얻어 걸렸거나 혹은 이제 상단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란 전쟁 관련주들 매매 열심히 하셨던 분들 계신데 결국에 지금 눈물 많이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발병 후에 일주일 사이에 장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해서 일부 테마성으로는 지켜볼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장이 1,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느 순간부터 수급을 확실하게 뺏길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적어도 내일 정도는 탈출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 추가적으로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반도체가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이게 요즘같이 어려운 장 그리고 특히 투톱도 잘 못 가고 있고 불확실성도 증대되는데 왜 반도체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강하게 도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직은 반도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락장은 다 떨어져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여러 네. 가지 종목들 보시게 되면 그날 섹터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순환매 조정 장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전공정 장비 가면은 후공정 패키징 가야 되는 거고 후공 패키징 가면 후공정 이제 장비 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하루하루 맞춰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사이클에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재당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반도체 살아있고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뭐 합의를 하든 합의를 하지 않든 간에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악재 소멸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더 나올 악재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부장 쪽에 조금 더 원활한 수급이 돌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갖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코멘트 다시 한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서 내일 좀 반도체 반등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서재욱 의원님께 스피어 한번 점검 부탁드려 볼게요. 스피어를 제가 그날 서재욱 의원님의 종목을 좀 샀는데요. 오늘 일제히 우주항공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스피어 지금 일봉 보시면요. 이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박스 하단을 정확하게 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이평선 그 하단 라인을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밑꼬리도 좀 달았고요. 내일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스피어 같은 경우는 네. 우주항공주가 원래 오늘 이벤트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다시 재차 연기되면서 지금 몇 차례 연기가 되면서 이번에 원래 오늘 오전 7시 30분이었는데 다시 또 22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기가 또 다시 재연기가 되면서 이런 실망 매물이 스타쉽 발사에 대한 부분이 연기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ETF 쪽에서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위, ETF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뭐 HVM이라든지 스피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장 초반부터 강하게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실망 매물로 인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거의 한 두 자릿수 숫자의 그 정도의 손실 하락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이탈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틀 연기된 거거든요. 아예 뭐 실패한 게 아니고 아예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딜레이 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추세를 완전하게 이탈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추가적인 이벤트에 대한 부분 좀 기다리면서 반등에 대한 부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스피어 쪽에 내려주셨습니다. 홀딩해 볼게요. 자, 김진만 위원님의 포트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탑5 상승률 볼게요. 말씀 주셨던 에너지 종목들이 여기 한가득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력 설비죠. 두산 퓨얼셀 수소죠. 한화 엔진, 그 데이터 센터용 선박으로 올라갔죠. 또 태광 케이스텍 이렇게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1등 종목 한번 봐야겠죠. 저 안 그래도 이 종목 오늘 되게 궁금했습니다. 변압기 종목들이요. 일제히 오늘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정규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밑골이 달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2%로 나오는데 플러스 2%로 종가 형성했거든요. 애프터에서 올라서요. 근데 이 종목이 심상치 않은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뭔가 내일 전력 설비 진짜 한번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LS 일렉트릭을 되게 좋아하고 변압기 네. 3사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적도 괜찮은데 이제 수주 잔고도 이제 괜찮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는 확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조정이 좀 과했죠. 이제 이렇게 좋았던 종목도 한 2주 만에 고점 대비해서 28% 조정을 받았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도주 내에서 30% 정도의 조정은 매번 좋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뭐 이평선은 뭐 이제 20만 원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보실 구간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이제 변압기 3사 중에 가장 단단한 거는 효성중공업이 제일 단단합니다만 한 주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4주 사면 거의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신 분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확장성까지 가장 좋은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니까 어제 좋은 기사에도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나중에 압축이 돼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제도를 충분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신규적으로 변압기 3사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LS 일렉트릭을 가장 우선적으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지금 좀 매수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갈 시기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다음은 PSK 홀딩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7% 급등 마감했습니다. 정말 오늘 반도체가 조정받은 종목도 많지만 올라간 종목도 많고요. PSK 홀딩스도 21선, 5일선, 11선 회복하는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HBM 장비 대장이잖아요. 뭐 맘 편하게 그냥 전고점 뚫을 거라고 봐도 돼요? 네, 제가 할 말을 다 해서 제가 그래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고점 예. 뚫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이 장비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네.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공정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툭툭툭 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장비 단으로 보시게 되면 PSK 홀딩스와 그다음 PSK가 계속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바이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조정권을 마무리하고 고점을 돌파할 완벽한 채비가 맞췄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반도체 당장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겠죠. 잘 나오면은 적어도 소부장단에는 온기가 굉장히 크게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우리가 고민인 부분들은 고점에서 30% 조정이 나온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는 종목을 한번 사보느냐 아니면 PSK 홀딩스처럼 고점 대비해서 10%밖에 안 남은 기업들을 공략하나. 근데 아마 이제 PSK 홀딩스처럼 고점에서 얼마 안 남은 기업들이 올라갈 때 신고가를 금방 강하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라도 다시 한번 관심권역에 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관심 가져야 될 두 종목을 오늘 AS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자, 서재홍 의원님은요. GMB에스에코 여전히 요즘 추세에 살아 있고요. RF HIC로 세 자릿대 급등, 그리고 LG전자로 한 달 만에 127% 상승 기록했습니다. 또 제포트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덕전자도 80%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대오토에버를 AS 받을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이 종목을 샀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기분 좋게 또 애프터마켓에서 올라줬습니다. 자, 어떤 신호로 해석하세요? 네, 일단 뭐 저번 주에 가장 핫했던 섹터, 최근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이제 로봇인데 네. 로봇이 이번 주에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로봇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열 구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투매 물량이 나왔지만 현대차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3% 뭐 이 정도씩은 다 빠졌습니다. 20% 이상씩은 다 빠졌는데 현대차 그룹은 사실 준비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간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하락을 맞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20% 이상씩은 다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셌던 게 현대오토에버랑 그리고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품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만들 때 부품을 총괄해서 제작을 하는 현대모비스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반등에도 오늘도 보시면 시간에 현대오토에버랑 현대모비스가 가장 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로봇주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다시 반등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또 조정의 폭도 깊었는데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심상치 않은 현대차 그룹주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설명 해주셨고요. 다음은 일진전기 볼 건데요. 오늘 그 애프터마켓 상승률 상위에 재룡전기가 있었고요. 일진전기 또한 애프터마켓 시세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급등하면서 1.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전선주들의 활약이 애프터에서 도드라졌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반등 예상하십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나왔을 때도 이제 전력기기 쪽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1선 회복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 때 결국 이제 AI 랠리가 나올 때 반도체와 함께 가는, 보통 함께 강하게 가는 게 전력기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다 30% 이상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20% 이상 빠져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빠졌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도 다시 매수 쪽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일진전기의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강하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도 추가적인 시세 예상하면서 들고 오셨다고 하네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내 AS 종목의 공통점은 내일장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시선 강탈 관심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의원님은 조선주를 픽해 주셨네요. 네, 네. 조선인데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죠. 적어도 요즘 단일 이슈로는 또 이제 좀 애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조선주인데 요즘 또 엔진 쪽이 모멘텀이 붙어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주목하면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한번 코멘트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내에 보시면 하나 엔진이 상위권에 있는데 그때 제가 코멘트 드렸던 투자 포인트와 동일합니다. 조선주들이 그래도 지금 토크가 제한된 가운데 최대한의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 근데 다만 순수하게 조선업으로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엔진 쪽이 매출이 굉장히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정체되어 있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레벨업이 될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본업이 잘 되고 있는데 부업이 잘
주업이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선호 섹터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의 확장성은 정말로 뛰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에너지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두 가지 매력적인 섹터의 조합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 쪽 호황에 따른 이익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의 영업이익의 이익률의 확장성을 보여줄 만한 데이터 센터향, 엔진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좋은 컨센서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진 쪽들 혹은 이제 상단에서 엔진 쪽을 살짝 손해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내일 정도에서 장이 좀 잔잔해지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덜 밀린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 지지 그 이후에 반등을 노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분히 포착된다 코멘트 드리면서 목표가는 80만 원, 손절가는 5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가져가셔도 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중공업이었는데요. 이제는 조선이 그냥 단순 뭐 LNG나 또 MRO로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추가적인 밸류업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서재용 의원님의 편의점 종목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편의점 종목 대표적으로 딱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인가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네, GS 리테일이 아니라 오늘 가져온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CU로 유명한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부진 점포를 폐점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출점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킨 부분. 작년에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객 그리고 또 1인 가구에 대해서 특화된 이런 특화 제품군 이런 거를 이제 확대를 한 점포들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그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그런 식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특화된 그런 점포를 많이 출점을 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 이츠와 연계해서 야간에 이렇게 또 배달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야간 배달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PB 상품 있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상품까지 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편의점이 자구책을 많이 내놓고 있고 그게 지금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단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런 편의점 관련주, 뭐 GS 리테일도 그렇고 지금 이런 BGF 리테일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실적 대비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반등을 하게 되면 정고점 돌파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15만 3천 원을 1차적인 일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도달하면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 상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리테일이었고요. 목표 주가 15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좀 몇 달 동안 좀 횡보를 하면서 박스 상단과 하단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상단을 돌파하면서 또 이 종목에 강한 슈팅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종목은요. 오늘 반도체 종목입니다. 테스 들고 왔고요. 일단 앞서서 김진만 위원님께서 다행히 반도체 순환매 계속되고 있고 죽지 않았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스가요. 지금 1분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 종목이 랜드 장비 쪽에서 대장인데 올해 역대급 수주 잔고 물량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기관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수 물량까지도 좀 확보가 된 상태인데요. 이제 HBM4 퀄 테스트가 끝나면 2분기부터 주문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증권가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 한번 들고 와봤고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장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서재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테스요? 어때요? 네, 테스 같은 경우 예전에 저도 이제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성장성도 그다음에 수급도 다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게 이격이 벌어지지 않으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있어서 김진만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테스?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PSK 홀딩스랑 네네네.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수주장도 좋고 어차피 순환매 관점에서 그냥 사두면 손해 안 보여.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중간중간에 뭐 일부 막 15% 조정, 20% 조정 나온 경우는 있는데 결국에 다 살려줬습니다. 근데 테스도 마찬가지로 13만 3,100원이죠. 최고점에 물리신 조금 이제 손해 보신 분들께서도 금방 조만간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미없게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맨날 갖고 왔던 이유도 결국에는 손해 안 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요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 테스도 진짜로 좋은 위치에 있으니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종목은 좀 실적 개선이 좀 더 포커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공개해봤고요. 오늘 김진만 위원님 목요일장 반등의 여러 이유들이라고 굉장히 또 반가운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내일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월요일 아침에 방송 나와서 사실 월화수는 좀 애매하다. 수요일까지만 버티고 목요일 날부터 다시 잘해보자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왜 밀렸는지 알아야지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까지 설명 도와드렸고요. 저희 잠시 뒤에 마스터 클래스 시간 인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광빈의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임광빈입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급락세,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코스피 시장 대형주부터 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들까지 크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시장이 그래도 좀 분위기 괜찮아지면서 8,000포인트도 가고 이제 10,000포인트를 다 가서는 분위기 속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락한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부터 주시장은 1년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1년이라는 상승 동안 조정이 없었냐, 그리고 조정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당일 그때만 보게 되면 현실만, 코앞만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 20%씩 되죠. 또 30%를 가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목이 50%, 100%, 200%씩 올랐던 지난 1년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짙게 시장에 깔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저스템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저스템은 여전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부터는 우상향을 종목들이 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주식이 있을 것이고, 탄력이 떨어지는 주식들은 더 탄력적이고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편이 낫겠죠. 저스템은 2만 원까지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유자 영역이고요. 2만 원 목표가 그대로
홀딩 말씀드리겠고 2만 원쯤 가면 주식을 매도하시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투자자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대한전선이 이렇게 이제 주식이 빠졌죠. 자, 이 구간은 작년에 10월 달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과 똑같습니다. 자, 작년 10월 달 당시에도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께 투자를 많이 말씀드렸던 때인데요. 당시에 이제 가격은 18,000원, 19,000원, 21,500원까지 매수 말씀을 드리고 27,000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은 다시 27,000원에서 2만 원 수준까지 고점에서 한 25% 정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5,000원 부근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5만 원대 초반까지 주식이 떨어졌죠. 대략 25%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전선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기서 이제 주식이 밑으로 쭉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렇게 옆으로 기는 한두 달 정도의 그림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전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10월 달에 급등하고 나서 11월, 12월 달까지 조정을 받고 이제 1월 달 넘어서면서 다시 2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죠. 이 주식 5월 달 이제 말, 6월 초중순까지는 당분간은 한 5만 원대, 하단은 이제 5만 원대, 그리고 이제 상단은 한 7만 원대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대한전선 홀딩 말씀드리겠고요. 대한전선의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대한전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7만 5천 원, 8만 원 가까이 갔었던 그 고점을 또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전선은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의 관심사는 역시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과 또 전 세계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삼성전자 고객분들께서 다 우려하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인데요.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속에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 개입을 할 겁니다. 네, 이슈가 거세지고 있죠. 그리고 쉽게 이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구간이죠. 주가가 쭉 수직급락했습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딱 삼성전자의 협상이 결렬된 시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속보로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쭉 수직으로 하락을 했고요. 고점에서 2만 원이 빠졌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빠지고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도 떨어졌고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떨어지고 현대차도 이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의 움직임도 네, 오늘 이제 파란불이 많았던 이유 그리고 상승폭을 반납했었던 이유가 삼성전자의 하락 때문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전체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삼성전자에 관련한 노조의 탄생의 배경과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에서 대장주죠. 네,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 이제 그려지고 있죠. 하단으로는 25만 원, 상단으로는 이제 3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제 가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의 이 노조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과 그리고 이건희 회장 때부터 무노조 경영 방침을 쭉 이어왔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이제 무노조였어요. 노조 없이 경영을 한다는 것이 경영 방침이었고, 이 사내에서 직원분들이 뭔가 이제 불만이 생길 때마다 사내 복지로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정책을 지난 70년간,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의 70년간 이 경영 방침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였냐면요. 2019년이에요. 2019년도에 삼성전자 내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삼성전자의 임직원에 특히 이제 경영진에서 이것을 와해했다라는 이유로 임직원분들이 구속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계기로 2020년 5월 달이었어요. 2020년 5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전국민,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당시에는 부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이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가 삼성과 노조가 같이 가겠다. 네, 이런 이제 맥락의 발언을 하게 되고 노조가 힘이 이제 점점 이제 생기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발단이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여러분, 2023년은 이때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을 시기입니다. 네, 이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가 나오게 되고요. 또 SK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SK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도 2023년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주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주가는 이제 9만 원대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023년도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를 겪게 되고 하이닉스는 1년 총 영업이익이 적자를 이제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SK하이닉스에서는 임직원분들에게 위로금의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이 0%로 DS 사업부에서 동결을 하게 되죠. DX 사업부에서는 성과급이 지급이 됐었는데 DS 사업부, 지금의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당시에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반대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로 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로 1분기 동안 실적을 낸 게 57조 원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52조 원이 반도체 부분의 성과인데 2023년도만 해도 반도체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성과급을 지급해주지 못한 것을 계기로 삼성전자 내에서는 야, 회사가 잘 될 때는 자기들이 잘해서 잘한 거고 못할 때는 우리 탓하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노조가 결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노조 가입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직원의 이제 20%에서 30% 정도가 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그 단체가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현행 법상 삼성전자의 파업은 정당한가? 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당하죠. 노란봉투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이러한 교섭권은 굉장히 정당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삼성전자의 또 각 기업들의 노조에서 움직임이 더 강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즉 과거에는 원청에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원청에 노동자가 있으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원청 안에서만 서로 교섭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청까지도 이 교섭권이 확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노조에서 파업을 하거나 또는 단체 행동을 했었던 명분 중에 하나가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과 같은 삼성전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과급까지 이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게 이 노란봉투법의 이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 파업과 관련된 내용의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주식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파업과 관련된 이 내용이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줬고요. 현대차에도 영향을 주고요. 코스피 전체에 영향을 주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전체,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죠.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개입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게 되면 주식이 불안하죠. 그러나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이 개입을 하고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적정 수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체고로 해서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주, 대형주가 다 반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정부에서 개입하면 주시장은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주식시장, 금융시장, 투자시장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노이즈가 개인과 개인 사이 또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항상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주시장이 떨어질 때도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부양하게 되면 해결이 되듯이 이 주가라고 하는 것도요. 기업과 이 노사 간에 서로 갈등이 빚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죠. 서로 해결을 잘하게.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따라서 목요일 주시장은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주시장은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한 번 더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략해야 되는 섹터를 두고 볼 때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냐.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매도할 타이밍 아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익이 꺾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려일 뿐입니다.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자, 공략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현대차 관련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을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현대 오토 에버라고 하는 공략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 에버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안에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틀라스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 산업용 로봇은 추후 가정용 로봇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 하나가 이제 로봇이 냉장고를 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시연이 됐는데요.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곳에서 구동축을 만들게 되고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세 개의 회사가 출자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투자를 했고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렌탈 사업을 할 때 유통을 하게 될 것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죠. 자, 그 안에서 오늘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는 이미 1월 달 그리고 2월 달의 고점을 이번 7,000에서 8,000포인트를 코스피가 올라갈 때 돌파를 하게 됐는데요. 이 지점, 예전에는 저항이었지만 지금의 지점은 지지라인이 된 것입니다. 이 현대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가서 그 로봇들이 각각 컨베이어 벨트나 필요한 곳에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주식으로서 또 핵심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0만 원, 손절 가격은 47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주식의 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님의 공략법 잘 들었고요. 또 내일장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 시장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힌트 전해주세요? 한 번 더 참아야 됩니다. 네. 정말 그 전쟁 때도 그랬지만 전쟁 때 매도를 하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한 번 더 참게 되면 이후에 주식이 마이너스 20%짜리가 50% 플러스, 100%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대신 주도주 안에서 그랬죠.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참아야 되고요. 우리가 한 번 더 참으면서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지 제가 저녁 10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임광빈 마스터 클래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설명 도와드렸고요.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 없습니다. 일단 갖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하거나 손절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내일장 저희와 함께 또 다시 한번 다양한 꿀팁들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